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. 세 번째, 두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. 1차 방정식이 섞여 있으면 무조건 x나 y를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. 그죠? 위에, 지난 영상에서, 바로 위에 있는 내용에서. 둘 다 2차식이야. 그럼 어떻게 하느냐? 둘 다 2차식이면 x나 y를 못 구하냐? 구할 수 있어요. 어떻게 푸느냐? 첫 번째, 두 2차 방정식 중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인수분해해서 두 1차 방정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. 예제를 보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이라고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제곱은 16이라고 되어 있죠. 자, 둘 다 2차 방정식이 이것도 제곱 있고 제곱 있잖아, 그지? 뭐 곱해져 있는 것도 2차식이긴 하죠. 이런 경우에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요. 둘 다 2차 방정식. 1차 방정식이 섞여 있으면 쉽다 그랬었어. x나 y를 구해서 다른 식에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. 근데 2차 방정식, 둘 다 2차 방정식이었을 때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인수분해가 되는 걸 찾아야 돼. 인수분해가 가능한 걸 먼저 찾아야 돼요.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를. 전제 조건이 있어. 그냥 무조건 인수분해 되는 게 아니고 는 0으로 되어 있을 때, 오른쪽이 0이었을 때, 오른쪽이 0이 아니면 인수분해가 돼도 소용이 없어요. 지금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사실은 안 되죠. 근데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돼 있었어. 예를 들어서. 그러면 이걸 보고도 얘도 인수분해 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. 근데 소용이 없다고. 이거는 뭐 4, 1, 1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4x 플러스 y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로 인수분해를 했어도 우변이 16이죠.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인수분해를 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요. 왜? 오른쪽이 0이 아니기 때문에. 근데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x 플러스 y,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. 우변이 0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. 얘는 0이 안 됐다는 거고요. 얘는 0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얘는 0이 아니니까 굳이 인수분해할 필요도 없었던 거야, 사실은. 0이 되면 도대체 뭐가 좋은 거냐? 두 개를 곱해서 0이 됐다는 얘기는 x 플러스 y가 0 또는 x 마이너스 y가 0이라는 뜻인 거거든. 그래서 이 전체적인 연립방정식을 요렇게 이 첫 번째 식이 이거 아니면 이건 거니까 4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제곱은 16 아니면 4x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y제곱은 16 요렇게 하나의 연립방정식처럼 보이지만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섞여 있으면 이렇게 하나, 둘, 두 쌍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 거거든. 요렇게요. 그러면 이제 요거는 바로 지난 영상 또는 위에서 봤던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죠. 그러면 요거 한번 풀고 답이 두 쌍 나오겠지. 쌍으로 나오는 거예요. x, y. 요게 또 뭐가 되는 거야? 1차식과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연립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. 그럼 여기 또 두 쌍이 나올 거고. 실제로 얘는 최종적인 정답이 몇 쌍이 나오느냐면 4쌍이 나오는 거예요. 자, 는 0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는 0, 16이었으면 2항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. 2항에서 오른쪽을 0으로 만들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. 자, 이게 훨씬 더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된다. 또 우변은 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. 는 0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좌변, 여기가 인수분해가 가능한 게 중요한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. 하나의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두 개의 연립방정식, 이것도 풀고 이것도 풀고, 당연히 1차와 2차로 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. 두 배로 복잡한 거죠. 인수분해를 하고요.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1번에서 얻은 식을 나머지 2차 방정식에 각각 대입하여 한 미지수의 값을 정한다, 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연립방정식을 일종의 분해를 하는 겁니다. 한 개 연립방정식을 두 개 이상의 연립방정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. 그래서 각각의 연립방정식을 각각
푼다. 각각의 연립방정식을 푼다. 요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. 여긴 이제 연립방정식을 분해한다. 두 개로 분리한다. 이런 말은 없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얻은 식을 나머지 2차 방정식에 각각 대입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? 아예 처음부터 하나의 연립방정식을 두 개 이상의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각각의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. 요거를 필기를 좀 해놓으시고, 자, 나는 아까 그 연습 문제, 좀 전에 풀었던 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. 밑에 거는 어차피 플러스 이 자체도 인수분해가 안 될 뿐더러 우변에 16이 있어서 인수분해를 고려할 만한 게 아닙니다. 이항을 시켜봐야 인수분해가 안 돼요. 첫 번째 식이 잘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y,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우변도 0이면서 인수분해가 잘 됐기 때문에 첫 번째는 x 플러스 y는 0과 4x의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16이 아니고 그냥 y제곱이죠. 글씨가 아주 플러스 y제곱은 16. 요 연립방정식을 한번 풀 거고요. 또 요거 x 마이너스 y는 0과 4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제곱은 16. 요 연립방정식을 풀 겁니다. 그냥 처음부터 1차 방정식이 주어지는 것보다 인수분해를 해서 1차 방정식을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어렵죠. 대신 요 1차 방정식 자체는 훨씬 더 간단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1번이나 2번을 풀이하는 것 자체는 조금 더 쉬운 편이에요. 1번부터 해보십시다. y를 구하면 마이너스 x가 돼야 되겠죠. 그죠? x를 이렇게 넘겨주면 그러면 요 자리, 요 y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방정식을 풀어보면 4x의 제곱 플러스 3x 제곱이 되겠네요. 그죠? 그 다음에 플러스 x 제곱이 되겠네요. 그게 16입니다. 그래서 x 제곱에 8x 제곱이 16 되는 거니까 x 제곱이 2가 되죠. 그래서 x가 하나는 루트 2, 또 하나는 x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만들어지네요. y를 구하고 싶다면 바로 요걸 대입했었잖아, 그지? 네,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대입해서 y는 마이너스 루트 2와 y는 루트 2 이렇게 두 쌍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. 이제 두 번째 거 해보십시다. 자리가 비좁으니까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. 두 번째 거는 여기서도 y를 구해보면 y를 이항시키면 y가 x가 되는 거죠, 그죠? 그걸 대입해주면 4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제곱은 이번에도 16인 거죠. 계산이 훨씬 더 쉽죠. 2x제곱이 16인 거니까 x제곱은 8이군요. 그럼 x는 2루트 2 아니면 x는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는 거죠. 자, y 값을 구하고 싶다. 요걸 대입해서 만들었던 거잖아. 여기다 다시 대입해줘야 되는 거야. 여기다 대입하면 안 돼요. 그래서 y는 2루트 2, y는 마이너스 2루트 2, x랑 y랑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두 쌍, 요렇게 두 쌍, 총 4쌍의 정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물론 이것도 인수분해가 안 되고 이것도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도 나오기도 합니다. 그런 거는 이제 연습 문제를 풀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여기까지. 끝.